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하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의 경금,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관왕절이죠. 관왕절의 경금일간이 여름에 태어나서 관왕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왕절, 그러니까 사달하고 오달하고 미달하고, 그렇죠. 근데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관왕절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은 좀 변화가 좀 있어요. 관왕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막 있죠. 그렇지만 엄격히 사달하고 오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특히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사달은 살격이잖아요. 오달에는 관살 혼잡이지만, 사달도 관살 혼잡은 있다. 그런데 이 살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오달에 축이 붙었죠, 지하실에.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달부터 시작하죠. 음력 3월, 4월 달이죠. 사달의 경금일간. 자, 경금일간이 일지에는 이제 인호술이죠. 인호술. 그 다음에 신자진. 이렇게 이제 6개가 있다는 걸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음간은 사유축 해묘미, 요게 양간은 이제 인호술, 신자진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달이에요. 이 사달이 참 이게 살격이죠. 이 살격이 되나서 근데 겉으로는 잘 표시도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격인데, 그러면 병화가 일단 집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들었다? 다음 계절인 경금이,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절초로는 이 여름이니까 임수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정화가 올라왔습니다. 임묘는 없고, 요 입장에서 이 자체가 이 살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정관이라는 부분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엉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하게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적인 부분이 굉장히 나타난다. 왜? 격이 살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적인 부분도 분명히 차지를 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정관적인 부분, 그러니까 조금 뭐 조용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함부로 행동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살적인 부분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살적인 부분 때문에 살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살을 잡는 팔자죠. 용신은 토가 됐죠. 토가 돼서 이거 용신이 됐고, 이 살이 상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모양새다? 용신이 살을 이렇게 생활해 주는 거니까 상신이라는 부분이 살이 됐으니까 여름철에 상신이잖아요. 여름철에 상신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봄에 태어나는데 목이 상신이고, 여름에 태어나는데 여름에 화가 상신이고, 가을에 태어났는데 금이 상신이고, 겨울에 태어났는데 수가 상신이 된 경우, 대우는 어차피 흘러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자기 태어난 계절을 벗어나서, 대운이라는 거는 월지의 계절의 변화라는 거죠. 물 대운은 하나에 10년씩 가고, 요는 하나에 1년씩, 오르는 하나에 한 달씩 가는 것 때문에, 대운에서의 자기 태어난 계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역행이든 순행이든. 그러다 보니까 상신 운인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만약에 역행을 했다가 하면 진으로 가버리니까 바로 벗어나지만, 순행을 했을 경우 오미를 지나면 상신운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태어난 계절로 상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초장기는 좀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움을 겪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늘 했던 거, 그죠? 뼈대기. 다시 말해서 식상으로 간을 잡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스펙을 착용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식신을 상관을 찾아보면은 여기에서 식신이 그죠? 떡하니 차고 가고 있죠, 식신이. 근데 이 식신이 뭐를 찾다? 편인을 찾다.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뭘 잡았다? 제사를 한다. 그죠? 제사를 하는 모양새죠, 이렇게. 그러니까 식신은 제사를 한다는 거죠.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데, 패인 식신이라는 말은 정인을 찼을 때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그죠? 실력을 갖추거나 스펙을 만들 때 정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편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살을 해결하는 쪽, 그러니까 돈 버는 문서나 자격증,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그리고 살을 잡는 거, 그죠? 살도 잡고 관도 잡죠.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비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죠? 전문적인 기술이나 먹거리로 편인을 착용한 자격증이나 돈 버는 문서를 착용한 식신으로 다른 사람의 어렵고 힘든 일, 그죠? 다른 사람의 어렵고 힘든 일, 죽는 애 사내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도와주는 일, 그죠? 법적인, 의료적인, 금융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벗어나면 이제 의식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포함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이 팔자는 어디로 간다? 물론 정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은 다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 살 때문에. 그래서 살이 있는데 살에 관계된 직업,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이죠. 그죠? 구제중생이라 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 이런 직업을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할 확률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근데 식신이죠. 잔물 이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가 전문 기술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늘 한다. 근데 편인이 포함되어 있죠. 편인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타고난 건 편인이죠. 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편인적인 부분은 차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요 일지에 기토라는 어떤 정인적인 부분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편인으로 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정인을 착용한 식신까지 갈 수가 있다. 그 내가 필요한 식신을 쓰기 위한, 전문 기술을 쓰기 위한, 또는 전문 먹거리를 쓰기 위한, 내가 땀 흘려서 일하기 위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쓰기 위한 이 지적 자원, 그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막 파고 들어가는 일지에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지에 이 기토가 없고 편인만, 월지에 편인만 작용한다고 그러면 처음 배운 그대로 어떤 더 발전적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성 또한 식신을 쓰기 위한 편인인데 여기 정인까지 있다고 그러면, 일지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 때는 자기를 써먹기 위한, 일하기 위한, 음지 사회에서 나가서 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밀도 있게 파고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다. 단 운에서 받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경금이 가을철이잖아요. 그 금일주들, 경금 신금일주들은 용신이 전부 다 인성입니다. 왜? 전 12개 지지에 전부 다 토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신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어떤 토냐에 따라서. 봄의 토냐, 여름의 토냐, 가을의 토냐, 겨울의 토냐, 이게 따라서 토에 살이 쪘느냐, 좀 마른 토냐, 이거를 이게 용신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상신은 화라는 거. 화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화라는 것이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운을 따져본다면 이 사달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여기 태어났으니까 여기로 가면 첫 대운이 진이고
여기로 가면 이제 오대원, 미대원 흘러가는 거죠. 여기는 모광절이고, 여기는 화왕절이죠. 금왕절이고, 수왕절이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화라는 존재가, 결국은 화라는 존재가 어떤 게 해당된다? 상신에 해당되죠. 그러면 저 화가 돈줄매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낚싯대와 저수지, 물고기를 비유한다면 화가 물고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가을, 겨울 금수의 계절이다. 금수의 계절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근력이 좀 딸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그죠? 물론 연운도 있고 오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운에서 허락이 됐을 때에 상신이 들어와서 허락이 됐을 때 버는 돈과 대운에서 상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연운에서 오는 상신을 받아모는 그 레벨과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운세가 풀어 들어가면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면 그래도 화라는 존재가 모광절이지만 화라는 존재가 목에 힘을 받아서 그래도 30년까지 그죠? 30년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은 그래도 30대 뭐 중반까지 갔을 때 여기 갔을 때는 힘들어지지만 요만큼은 처음에 많이 부를 이뤄놓으면 되겠죠. 열심히 일을 해서 30대 중반까지 해서 열심히 벌어온다면 그때 가면 또 다른 어떤 차원에 정화도 있고 병화도 있고 올라오니까 그죠? 좀 여기는 좀 찜밋거리긴 하겠지만 여기 때는 그래도 힘을 받아서 들어오니까 그죠? 그때는 또 버텨낼 수는 있다. 그렇죠? 같은 운을 맞이할 때 어떤 레벨에서 맞이하는지도 앞전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는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살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또는 성장 과정에서 월지가 살이 있으니까요. 부모궁이잖아요. 성장 과정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을 합니다. 살이니까 어떤 스트레스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게 해야 될 선이 분명하게 주어지며 재정살이니까 금전 부족이 오른다든가 아버지의 부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버지로 인한, 부친으로 인한, 정체가 아버지니까요. 부친으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이라든가 그거 외에 다른 거 해서는 안 될 어떤 룰에 갇혀갖고 나만의 스트레스를 쭉 오니까 결국은 부친에 대한 미움이 자리하고 있다.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속개성방에 좀 응어리 같은 게 좀 있다는 거죠. 불만 같은 게. 그렇겠죠. 성장 과정이 그랬으니까 원활치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친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다든가 그죠? 아니면 편찮으셔서 활동을 못 하셨다든가 그죠? 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심히 다투셔가지고 뭐 헤어지셨다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 어떤 연루가 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정점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금전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를 참고를 하셨는데 월제 살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편인이다 보니까 절차가 수많이 있죠. 편인이다 보니까 공부하는데도 그다지 이렇게 돈 벌기 위한 노력이 더 많았지 어떤 학문이나 학술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을 내가 배우고 익히는 데에는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일지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사달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5달을 보겠습니다. 5달은 이제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인데 정관격이죠. 근데 이제 관살 혼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좀 이제 아마 눈 감고도 아실 거예요. 자, 5달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 경금이 5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오가 지장간은 5달에 병, 기, 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오라고 왜 집어넣냐면 병, 정만 넣고 기토는 여기 기토가, 축토가 따라오기 때문에 굳이 지장간에다가 설명 안 해도 이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오라고 쓰고 병정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 붙은 것이 개신기가 붙었죠. 개신기가 붙으니까 절초로는 갑개가 올라왔습니다. 임묘로는 경기정이 임무됐죠. 자, 요 상황에서 여기서 관살 혼잡이죠. 그죠? 근데 정관격이에요. 이 격에 대해서 월지에서 활동이 아무리 사례 활동적이더라도 정관격과 살격은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살격은 자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격이라는 것은 그 월지의 격은 그 사람이 평생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격의적인 마음이 50%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월지 지장간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정화가 그죠?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이 정관이라는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나눠까지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정화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학생이기 때문에 음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서 활동이 더디고 무디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마음 깊이는 60%를 차지하고 깊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로 따지면 베이스판 자체가 정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 돼 있지만 야는 살이죠. 살. 근데 이거 정관이죠. 근데 얘가 60% 활동력, 그죠? 초동생이니까 살적인 부분이 움직인다는 거죠. 활동적이다. 왜? 관과 살이 있을 때는 살을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살적인 부분이 굉장히 월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분석에서 많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초동생은 빨빨 끌어 돌아다니잖아요. 인신사회, 그죠? 빨빨 돌아다니니까 여기는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나타나는데 힘은 음간이 나타나죠. 좌우묘요. 음간들. 이 음간들은 여대생이라고 쓰니까요. 그러니까 뺨차게 한 대 때려도 초등학생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여대생한테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여대생이 때리는 게 아프죠. 여대생이 와서 잘 안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력은 초등학생이 낮지만 속에 무게감은 대학생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움직임을 벌어먹을 때는 그래도 초등학생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좌우면은 잘 안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정인이 융신됐어요. 정인이 융신됐는데, 이 사화 간설혼잡이 이것이 상신이 됐죠. 그러므로 용신은 정인인데 상신이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달에 태어났던 무토가 용신인 경우, 여기는 정인이 용신인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관살혼잡, 그러니까 관살혼잡 때문에 정인을 공부는 하는 기질은 가졌다는 거죠. 근데 관살혼잡이다. 그러니까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쉽게 결정을 못 내린다. 이거죠. 정인적인 부분은 하나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어떤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어떤 사회생활 할 때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할 때 이럴 때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왜? 정인이 결정 장애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 편을 들자니 이 사람이 울 것 같고, 이 사람 편을 들자니 이 사람이 울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개 놓고서는 이 길을 택하냐 저 길을 택하냐 이렇게 결정할 때 약간의 머뭇거림과 쉽게 결정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인정이 많아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인 때문에 그래요. 그죠? 관살혼잡인데 직장도 마찬가지다. 살적인 거냐 관적으로 가는 거냐. 마음은 관적으로 가서 편하게 좀 일하고 싶지만 저 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정인이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요 관계로 한번 보자는 거죠. 식신상관. 상관이 두 개나 있어요. 그죠? 상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근데 요보다 요게 세죠. 그러면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 이렇게 봐야 되죠.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으로 봐야 되죠. 근데 정인을 착용한 상관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양인도 있고.
그러니까 정인을 작용한 상관으로 살을 잡고 관을 잡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관이니까 말, 수단, 재주, 재능, 예능, 기초 관리 서비스 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상관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말로 떠들어먹는 직업이 있는데 그때 살을 잡고 관을 잡는다. 자, 사달하고 오달하고 많이 다른 점은 뭐죠? 사달은 편인을 작용한 거예요. 근데 식신을 썼죠. 근데 오달은 상관을 찾는데 정인을 찾는 상관. 이게 패인 상관이죠. 내가 상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떤 직업의 목표만 딱 결정됐다 그러면 이 정인으로도 상관을 쓰기 위한 공부를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먹을 때 거기에 대한 공부를 파고 들어가는 공부는 탁월한 공부를 타고났다 이거죠. 더구나 개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도 있으니까 기형주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오달의 정관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겠죠. 단지 하나 흠이 있다면 목표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올라갔다가 여기가 아닌 개벼, 내려가서 또 저 산 올라갔다 여기도 아닌 개벼,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직장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직장으로 바뀌거나 직업 자체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은 정인적으로 많이 파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겠죠. 공부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살까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내가 무난하게 뚫고 나갈 수 있고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갖고 있는데, 또 반면에 정관 때문에 좀 뭐랄까 막 이렇게 좀 약간의 머뭇거리는, 근데 정인으로 인해서 그죠? 정인으로 인해서 또 어떤 때는 결단을 못 내리는 약간의 우유부단한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편제가 절초로 올라와 있죠. 편제가 절초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이 양인이, 이게 양인이 문제가 되죠. 양인이. 이 양인이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초등학생이, 여기는 양인은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죠. 내가 대장은 아니다. 대장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팀의 리더는 될 수는 있지만, 기죠? 어떤 장급을 차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양인이. 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항상 능력자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중국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음식을 못해. 그럼 중국집 주방장을 모셔다 놓고 음식을 만들고 내 가게 운영을 해야지 된다죠. 이런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임금을 줘가면서 부려야 된다. 이게 장사가 잘 돼서 월 매출은 월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1,000만, 2,000원만 되는데, 되면 상관없죠. 요리사분들 보통 400, 500 드려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나머지 갖고, 마진에서 월급을 주고 나머지 갖고 내가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팀원으로서 움직이는 거. 그죠? 회사 소속으로서 팀원으로서 움직이는 건 잘하는데, 정인도 있고 있죠. 잘 따르겠죠. 팀원으로서는 잘 움직이지만 내가 대장이 돼서 이끌고 나가는 데는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요 양인과 음관과 양인과의 차이겠죠. 요런 부분들. 근데 편제적 사업적인 것을 자꾸 또 추구를 한다 이거죠. 설사 정인이 있고 정관이 있어 직장 다닌다 하더라도 이 재성이라는 부분이 편제가 들어와서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어떤 사업적인 곳에도 눈을 떠갖고 움직이려고 자꾸 그런다. 자꾸 오시는 거죠. 그렇지만 직장 다니니까 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재테크도 해야 될 상황까지 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또 다른 어떤 수입원을 창출하려고. 그래서 관찰혼잡이죠. 항상 한가 갖고 만족이 못하는 겁니다. 상식이 두 개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운세를 본다 그러면 자, 오달이죠. 오달의 상신이 화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하고는 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정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정인적인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 한 개, 두 개, 40년이고, 여기는 잠깐 좋았다가 넘어가면서, 이 금왕절, 그죠? 수왕절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때는 고생 좀 하다가 이제 좋은 데로 넘어가겠죠. 느지막하게 좋은 데로 넘어가죠. 그렇지만 저기도 제왕절이기 때문에도 또 이제 이렇게 길과 흉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자, 5단 이렇게 하고 이제 미달을 한번 볼까요? 미달은 그 자체로 격 자체가 정인격이죠. 자체로 정인격이다 보니까 정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미달의 경금일간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유순하기도 하고. 왜? 살이 없잖아요. 미에는. 자, 보죠. 미달의 경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은 경금이 미달에 이렇게 태어났다. 여기는 뭐 인호술 신자진인 줄 아실 거고, 여기에 정을기죠. 그 여기가 정인격이에요.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정인격이죠. 여기가 사회국이죠. 왜 이걸 나누냐 하면, 여기가 천성적이고 여기가 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타고난 것과 내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여기는 개인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바깥의 활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내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속에 품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떨어내면 속에 무슨 생각하든 다 나옵니다. 그죠? 밖에서 행동하는 것과 안에서 행동하는 게 전혀 천양지차인 분들도 계시다, 이런 얘기죠. 자, 요렇게 정을기라는 것이 지장간에 들어있고, 정인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절처로는 경금이 올라옵니다. 그죠? 인묘에는 뭐가 들어가죠? 갑계? 그렇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요게 정인이 여기서 용신이 됐죠. 그런데 정인이 용신이 됐고, 그죠? 요 하나만 상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인격인데 여기는 정제죠. 또 정관, 정인, 정제. 그리고 요거는 비견이 됐죠. 그죠? 자, 이 정관, 정인, 정제. 근데 여기에서 절초 또한 살이 없고, 그죠? 편제도 또한 없죠. 편제 임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형적인 직장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 인성이 기토가 됐죠. 전형적인 직장인인데 직장을 못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정관, 정인, 정제가 월지에서 정으로 짜라랑 뭉쳐있고 비견들하고 뭐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가 공방을 가지고 회사에서, 그죠? 정관적인 정제 월급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제 일지가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여기에 이제 병화가 딱 버티고 있다. 그럼 이 살 때문에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뼈대기를 한번 볼까요? 자꾸 뼈대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본, 골격이죠? 골격을 보면, 식상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암만 찾아봐도 없죠? 수가. 그래서 이때 뭐를 쓴다? 차용상관, 개수를 써야 됩니다. 자, 이 개수로 인해서, 이제 뭐 의아하시는 분,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거나 많이 안 보신 분은 저게 뭐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차용상관이라고 이제, 그죠? 월지에도 식상을 찾아야 되는데 없으면 차용상관을 찾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일지에 있는 건 못 써요. 식신상관. 그죠? 월지가 천성이면 개성이기 때문에, 개성이고 천성이기 때문에 타고난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왜? 월지 타고난 식상은 이 신체에 나타나요. 그렇지만 일지는 마음이라는 거죠. 식인상관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지에서는 없다. 그러면 차용상관을 써서 관을 잡는 쪽으로 가죠. 그죠? 관을 잡는
쪽으로 가는데 이 차용상관이 뭘 착용했어요? 그죠? 이렇게 정인을 착용한 폐인상관으로 직장에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공부를 했을 경우 안 했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힘든 일이죠. 마음은 착한데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지 않은 일, 일반 평범한 직장, 그냥 우리가 따졌을 때 평범한 직장에서 그냥 비전문성 어떤 관리직이나 그죠? 서비스직 이런 데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여기 정관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정관까지. 정관까지 들어있으니까 조금 정관에 대해서 좀 제가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들어갈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양반이고 천하의 혼이지고 그죠? 옛날 양반이지만 속으로 정관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깊이 현상을 좀 갖고 있죠. 내 일 아니면 잘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 또 너무 법을 따르는 거, 너무 규정만 따르는 거.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구분을 단지 어떤 인간의 그죠? 마음적인, 그죠? 감정적인 것보다 더 뭘 찾는다? 법적인 룰을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려고 한다. 왜? 나중에 욕먹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살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상관이 결국 나중에 뭐를 잡으러 간다? 이 살을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에서 갑자기 나중에 보면 살 잡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 살을 잡는 직업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걸 해결해 주는 쪽으로 못 오지만 어떻게 힘드냐, 그죠? 법적으로 힘드냐, 몸이 아픈 거냐, 돈으로 힘드냐, 정신적으로 힘들 거냐. 그런 외에도 또 배고픈 사람, 그죠? 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배고픈 사람, 또 건축이 필요한 사람들, 옷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의식적 관계된 어떤 그런 거고, 또 죽고 사는 문서 연관된 보험 증서하고도 또 같은 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의 살들이다. 또는 피보는 직업, 횟집이라든가 점점 이런 데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쪽에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돼요. 나중에 가서 나이 많이 먹고 요새 좀 많죠. 간병인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이 살이라는 애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저 살한테 내가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은 열심히 벌었지만 얘가 앉아서 다 꼴딱꼴딱 먹고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잡지 못하면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상관으로 잡는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상신은 화가 되죠. 왜? 금은 화가 상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계절에 태어나든 화가 상신이 됩니다. 그죠? 근데 금이 이제 경금신금일주는 되게 편하잖아요. 토가 다 있으니까 인성이 용신. 또 화가 어디 있든지 화가 상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운으로 따졌을 때, 자, 여름에 미달에 태어났어요. 이 금일주죠? 이렇게 나가면 이게 지금 50년은 살만한 거죠. 여기가 더 힘들어지지만. 이리로 가면 어떻게 해요? 초반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금수이가 금이고, 여기가 수운이잖아요. 이리로 가면은 초반부터 힘들어졌다가 이 60년을 살고, 그죠? 60년을 살고 편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장코당 되게 많이 하죠. 나중에 가서 살고 여기 가서 좋아지니까 나중에 자손들은 굉장히 잘 된다. 그런데 나는 고단하게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러고 가지면 50년, 60년 되는 동안 여기까지도 괜찮겠죠. 사는 동안에 그래도 조금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 좀 힘들어지는 상황. 그래도 정화병화 있으니까 그건 저출을 해도 너무 곤고한 삶을 빠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운세의 흐름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용상관을 쓰는다는 부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직장에서 상관을 써야 되는데 살이 있다면 직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 육교기술에서는 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비중을 두고 인성과 식신상관에서 이 비중을 많이 둡니다. 이 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좀 깊이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들어서 우리 육교육설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내서 또 재밌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열심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